이번 시간엔 정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 경계를 a라고 두고요. 제일 오른쪽 경계 여기를 x라 합시다. 여기 x의 증분이 하나 보이는데 그 증분을 델타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왼쪽 x 좌표값은 x 빼기 델타 x죠. 여기에서 a부터 x까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금친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오른쪽 경계 x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넓이는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x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넓이 s를 x의 함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넓이 sx는 x의 어떤 함수냐, 그걸 밝히고자 하는 거죠. 요 델타 x라는 구간에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델타 s로 두자고요. 그러면 그 델타 s는 요 아래에서 접하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요만큼이 더 크죠. 요만큼이요. 그 다음 바깥에서 접하게 그린 이 직사각형보다는 오히려 작죠. 요 위에 나타난 요만큼의 넓이만큼 작아질 겁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여기 있습니다. 즉 델타 s는 아래에서 접하게 그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델타 x고 세로의 길이는 fx 빼기 델타 x다. 즉 요게 세로인데 이 좌표값을 y는 fx에 x에다가 대입한 거, 그러니까 이게 세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접한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델타 s는 더 클 거고요. 바깥에서 접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똑같이 델타 x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길이, 즉 x를 대입한 fx가 세로의 길이죠. 그래서 우변이 말하는 건 바깥에 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델타 s는 아래에서 접하는 직사각형과 바깥 위에서 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 사이의 값을 갖게 되겠네요. 자, 이 세 변을 델타 x로 나눈 게 요 식이고요. 그래서 이 세 변에다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극한을 취하게 되면 우변은 먼저 fx가 되겠죠. 그대로 델타 x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요. 좌변도 요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좌변의 극한값도 역시 fx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가운데에 있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의 극한값은 fx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가운데 걸 지금 s를 x의 함수로 봤을 때 델타 x 나누기 델타 x의 극한값은 우리는 x에 대한 미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d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말로 설명해 보니까 즉 sx는 fx의 부정적분 중 특별한 하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막연한 부정적분이 아닌 이유는 a에서 x까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고요. 이 특별한 하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sx는 적분상수 c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단은 sx가 fx의 부정적분이라는 말에서 sx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인테그랄 fx dx에다가 dx로서 f의 부정적분을 fx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분상수가 붙는데 요거는 결정할 수 있는 상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sa가 되고요. 우변은 fa 더하기 c가 되는데, 자,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sa는 이 오른쪽 경계 x가 a의 일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a에서 a까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0이 되니까 넓이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c의 값이 마이너스 fa로 결정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간이 설정될 때 x축과 fx로 둘러싸인 넓이 sx는 그 구간을 아래 끝값과 위 끝값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일반적인 부정적분 구하는 방법하고 약간 차이를 둬서 일단 적분상수가 없는 부정적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대괄호해서 아래 끝값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 끝값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값을 대입한 거를 뺀 걸로 결정하면 되죠. 즉 fx 빼기 fa, 아까 부정적분에 더하기 c 적분상수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로서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린 여기에서 y는 fx라는 함수와 어떤 구간, 즉 a에서 x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x는 이렇게 아래 위끝값을 구간값을 아래 위끝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적분상수가 없는 완벽한 x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구간이 설정되면 결국은 적분상수가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정적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정적분은 정해졌다는 얘기죠. 뭐가 정해졌다고요? 적분상수가 정해졌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고 그 형태는 인테그랄 아래 위끝값의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정적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상해서 우리는 정적분을 정해봤는데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얘는 결국 이 피적분 함수의 원시함수 큰 f에 위끝값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값 대입한 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그거는 기하학적으로 x축이 있고요. y는 fx가 있는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말로 설명하면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넓이가 아니에요. 자, 가령 예를 들어보면 fx가 x축 밑에 있어요. 그때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실행하면 이 넓이가 나타날 텐데 지금의 이 넓이 s는 음수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fx가 a에서 b까지 구간에서 y값이 음수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정적분이 y는 fx, x로 둘러싸인 막연한 넓이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부호를 갖는 넓이라고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호를 갖는 넓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이 정적분의 의미는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죠. 즉 y값의 차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가 결국은 피적분 함수의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부호를 갖는 넓이로 나타난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나중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공식이 무려 11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정적분 공식은 여기 나타나고 있는 11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으로서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되고요. 물론 암기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즉 fx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아래 위끝값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0이 되니까 아래 위끝값이 일치하는 정적분은 무조건 0이 된다고요. 자, 이걸 대수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f의 부정적분을 큰 fx라고 두고요. 아래 위끝값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위끝값 대입하면 fa, 아래 끝값 대입하면 또 fa. 그래서 fa 빼기 fa가 돼서 0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 dx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즉 아래 위끝값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좌변을 부정적분 큰 f라고 해서 위끝값 대입하면 fb, 아래 끝값 대입한 fa를 빼야 되겠죠.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에 이 정적분을 먼저 써보면 큰 f의 위끝값 fb에서 fa를 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좌변과 비교하면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네요. 결국 아래 위끝값이 서로 바뀌게 되면 그 정적분의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죠. 그래서 네모 안에 마이너스만 넣으면 되고요.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a에서 b까지 여기가 적분 변수가 t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피적분 함수는 t로 바꿔주면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정적분은 나중에 부정적분 계산해서 아래 위끝값을 대입할 거니까 적분 변수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서로 달라도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똑같고 구간값이 같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x dx는 당연히 이 k가 상수라면 뽑았을 수 있죠. 이건 부정적분에도 나타나는 공식이니까 별게 없고요. 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부정적분에 있는 공식이죠. fx하고 gx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정적분은
쪼개서 정적분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로 계산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 dx로 해주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지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를 부정적분에다가 대입을 해서 써보면 fb 빼기 fa고요. 우변에 앞에 있는 정적분은 fc 빼기 fa가 되죠. 거기서 더하기 뒤에 있는 정적분은 fb 빼기 fc가 되니까 이 큰 fc가 서로 소구되고 fb 빼기 fa로 결정돼서 좌변과 동일함을 알 수 있죠. 이거는 구간을 중간에서 쪼개서 한다 이런 의미죠.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 이런 뜻이에요. x축이 있고요. fx가 있는데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은 이 부분의 넓이죠. 그런데 그걸 중간에 c라는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말해도 되잖아요. 이 말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에다가 c에서 b까지 fx dx의 정적분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일곱 번째는 7번, 8번은 굉장히 중요한 정적분 공식인데 일단 f-x가 fx와 같다. 이걸 우리는 우함수 내지는 짝함수라고 정의했었어요. 기하학적 특징은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라면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대칭되는 정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왼쪽의 넓이랑 오른쪽의 넓이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에 대한 적분은 2배 해서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요. 8번 f-x가 fx와 같다. 이런 함수 방정식을 갖고 있는 함수는 기함수라 해서 홀함수라고도 하고 기하학적 특징은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인 함수를 이런 대칭되는 정적분을 할 때 그 값은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우선 편해요. 편하고 중요합니다. 자, 원점 대칭 함수는 원점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여기는 y값이 음수로 나타나서 이 넓이는 음수로 계산되고 여기는 양수로 계산돼서 서로 상수에 돼서 0이 된다는 의미라고요. 9번 문제는 2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적분 함수가 인수분해 됐어요. 피적분 함수를 인수분해 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a를 양수로 볼 때 2차 함수는 지금 x축과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인데 x축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적분을 해서 그 결과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는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a는 양수니까. 다시 빼기 알파 아래 끝값의 세제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세제곱인 이유는 피적분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원시 함수가 3차 함수로서 결국은 3차 함수에다 대입하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요. 10번은요. 3차 함수에 대한 정적분인데요. 지금 피적분 함수가 인수분해 되어 있죠. 역시.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면 지금 x축과 저 3차 함수의 위치 관계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알파가 제곱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극대점으로서 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은 x축 아래에서 둘러싸인 넓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결정돼요. 위에 9번식하고 거의 유사하죠. 요 계수의 상수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3차 곡선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이 지금 베타에서 접하겠죠. 극소점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결과값은 이번에는 플러스 12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결정됩니다. 11번째는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와 있는데, 역함수의 정적분을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자,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y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동치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의 괄호 속에 있는 x를 끄집어내면 f가 왼쪽으로 이동되면서 인버스 f로 이동돼서 인버스 fy로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a에서 b까지 인버스 fx dx는 먼저 a에서 b까지 인버스 fy dy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y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피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가 y니까 a하고 b를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결국은 좌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뒤꿈치 넓이일 텐데, 그거는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여기에 x값은 인버스 fa가 되겠죠. 여기에 x값은 인버스 fb가 되고요. 그럼 뒤꿈치 넓이는 일단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고요. 인버스 fa부터 인버스 fb까지 그냥 fx에 대한 정적분을 빼는 거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식을 여기다 써보면 b 인버스 fb고요. 거기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선 빼자고요. a 인버스 fa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 인버스 fa부터 인버스 fb까지 fx dx를 빼는 형태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다음 네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는 이와 같은 겁니다. a에서 x까지 ft dt. 부정적분을 큰 f라고 한다면 당연히 fx 빼기 fa겠죠. 근데 얘는 상수고요. 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x라는 변수 많이 사용하죠. 그럼 결국 그 결과는 x의 함수로 볼 수 있죠. 상수를 대입한 큰 f값은 어떤 함수에다 상수를 대입하게 되면 상수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상수라고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즉 아래 끝값이나 위 끝값의 변수가 포함된 정적분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데, 결국은 정적분을 실행하고 나니까 x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 방법을 꼭 익혀 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정적분을 실행을 했어요. 큰 f, x 빼기 fa가 된다고 조금 전에 말했죠. 그러면 큰 f를 미분한 건 작은 fx죠. 이거는 상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0으로서 없어지죠. 결국은 아래 끝값은 상수고 위 끝값은 변수 x로 나타나고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피적분 함수의 변수만 x로 바꿔서 쓰면 되겠죠. 자, 이게 앞으로는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나올 때 100% 미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분할 때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바로 피적분 함수에 x만 대입한 거로 쓰면 된다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먼저 적분 과정을 실행할 때 큰 f에 위 끝값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값 대입한 fx를 빼겠죠. 그걸 x에 관해서 미분해 보자고요. 이렇게 미분하면 작은 fx 더하기 a가 되겠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역시 작은 fx가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세 번째 것만 이해하고 있다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은 완벽합니다. 자, 일단 정적분을 실행하면 ddx 먼저 쓰고요. 큰 f에 부정적분에 위 끝값 대입한 fgx에서 아래 끝값 대입한 fhx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이 적용될 테니까 일단 fgx에 속미분 g'x를 곱해야 되겠죠. 빼기 뒤에 거 미분하면 fhx 곱하기 h'x로 결정되겠네요.